JNS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슈레이더이며 3월 16일과 17일 이스라엘 최신 소식을 전합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백악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고위 지도자들, 군사기지, 탄도미사일 시설, 그리고 정권이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핵시설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이란 내에서 15,000개 넘는 표적이 타격됐고 관계자들은 이 공격이 전장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약 90% 감소했으며 드론 공격도 95% 줄어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관계자들은 100척이 넘는 이란 해군 함정이 침몰하거나 파괴되어 이란 정권이 해상 운송로와 국제 에너지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방 관계자들도 비슷한 극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슬람공화국의 방위 산업의 약 75%를 파괴하여 미사일, 드론, 기타 무기 체계를 제조하는 이란 정권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의 다음 단계가 이란 정권의 가장 위험한 전략적 역량으로 남아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또한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 외부에서 이스라엘 목표물을 공격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전 세계에 잠복해 있는 세포 조직을 활성화해 해외 이스라엘 외교관과 유대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주기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을 향해 또 한 번의 탄도미사일 일제 사격을 가했는데 이는 3월 16일 자정 이후 7번째 공격입니다. 초기 군사평가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 중 소수만이 실제로 발사되었고 대부분은 요격되거나 개활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떨어져 성묘교회에 경미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오늘 아침 집속탄이 장착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를 강타했고 파편이 여러 곳에 떨어졌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와 고위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스라엘 방위군 내 최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인 알리 라리자니를 공격해 제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시지 수장과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거의 모든 바시지 지도부를 이스라엘 당국에 따라 제거했습니다. 이란 반정부 세력은 300명 넘는 바시지 지휘관과 현장 지도자가 제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도 카르그 섬에서 이란 군사 인프라를 대상으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센컴은 미군이 그 섬에서 방공망, 해군 시설 등 정권의 군사 인프라 포함 90개 이상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어 이번 분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며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주요 전장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헤즈볼라는 북부 이스라엘에 다수의 로켓을 발사했고 한 발은 나리아시 주거 건물을 직접 맞췄습니다. 응급구조대는 건물 안에 갇혀있던 5명을 구조했고 카브리 교차로 근처에서는 한 남성이 중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정권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권과의 전쟁 중에도 계속됩니다. 동시에 이 전선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직접 회담이 며칠 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국경을 따라 휴전 협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워싱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슬람 정권에 대한 군사작전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그는 이란 내에 더 이상 타격할 대상이 거의 없다며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정권의 지도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현재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 즉 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상반된 보도와 심각하게 부상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란의 군사 인프라에 가해진 피해 규모와 정권 내부의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분쟁의 또 다른 주요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를 운반하고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해상 운송을 방해하겠다는 정권의 위협 이후 동맹국들에게 해협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몇몇 동맹국들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 정권에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워싱턴과 일부 동맹국들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송이 방해를 받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정권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나 미국군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이란 당국에 의해 최소 5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이슬람 공화국은 현재 인터넷 차단 3주차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정부가 소통을 제한하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국민들의 모든 소통 수단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도 점점 더 바시지와 이란 내 IRGC 검문소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 검문소들은 종종 정권이 내부 치안을 유지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공격이 정권의 내부 탄압 기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 중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슈리더고 JNS를 시청 중이십니다.